시간 이제 성과가 더 나오는 건 뭐냐면 배우고 나서 바로 그날 내용을 한번 쓱 책 보지 말고 정리, 뭐 배웠었지? 생각해보고 책 열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뭐 있지? 체크 라고 하는 그 과정을 하는데 사실은 습관만 되면 5분, 10분 안에 1시간 수업했던 내용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 과정만 반복하시면 사실은 성적 높이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 선생님도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생활을 하면서 나는 전교권 안에 있었겠지. 그랬을 때 선생님이 공부하는 시간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훨씬 많아? 사실은 고등학교 올라가면 시간 차이가 없어요.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 차이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나왔던 건 시간 관리 능력, 공부하는 방법 이 얘기인데요. 실제로 선생님은 수업하고 나서 학교에서는 10분 정도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수업 끝나고 나서 한 5분은 움직이자고 그 시간에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 그냥 머릿속에서 혼자 한번 떠올리면서 끄적끄적 해놓고 집에 가서 다시 보는 거. 그거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단기간 내에 완성하는 게 도움이 돼요. 그런 과정들을 하시는 게 맞고요. 이거는 선생님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고 밑에 의대 대학원 대학생들한테 300명한테 그 공부하는 방법 앙케이트 조사한 결과가 발표가 얼마 전에 나왔거든요. 걔네들 어떻게 공부하냐? 너네들은 도대체 어떻게 공부했기 때문에 의대에 온 거니? 라고 하면 걔네들은 공부를 정해진 시간 내에 짧게 여러 번 반복한대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꼭 2시간은 나만의 공부 시간을 규칙적인 시간 내에.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어떤 애는 2시간씩, 어떤 애는 1시간씩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만의 공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것을 그거를 했던 친구들. 그리고 배우고 나서 여러 번 똑같은 강의를 반복해서 듣는 게 아니고요. 했던 것들을 나 혼자 머릿속에 정리해보는 거. 그리고 그걸 누군가한테 말하는 거. 나 이거 뭔 줄 알아? 내가 이거 설명해줄게. 이런 얘기들을 하는 아이들이 그 중에서도 초상위권 아이들이에요. 자기가 아는 걸 누구한테 설명해주는 것도 공부에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들 해보세요. 성적을 높이는 방법, 오류를 줄이는 방법 이런 것들이랍니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6단원에서 우리가 했었던 첫 번째 내용이 뭐였냐면요. 첫 번째 내용이 6-1의 물질의 특성이에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구별이 된다. 그럼 뭐 보고 구별하냐? 그 물질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로 모든 물질을 구별할 수 있다. 그럼 물질의 특성에 몇 가지 있냐? 불러봐. 5가지. 뭐 있어? 겉보기. 그렇죠. 인간의 오감으로 구분하는 겉보기 성질이고요. 겉보기 성질은 눈, 코, 입, 귀, 피부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정형 쪼개짐을 본다. 그 다음에 맛을 본다. 냄새 맡는다. 그래서 촉감을 본다. 이런 것들이에요. 됐죠? 그런 것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겉보기 성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끓는 점. 그 다음 녹는 점, 어는 점. 네,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은 말이라서 하나로 씁니다. 그 다음 밀도. 그 다음 뭐였어? 용해도. 됐지? 이렇게 해서 5가지로 물질을 구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러한 물질을 구별할 때 우리 순물질을 구분하잖아요. 그럼 실제로 모든 물질은 다 순물질 상태냐? 아니라는 거죠.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물질을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분류를 먼저 해야 되는데 실제로 물질은 일정한 공간 안에 한 종류의 물질로만 되어 있는 순물질이 있는가 하면 일정한 공간 안에 한 물질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섞여 있어요. 그걸 우리는 혼합물이라고 하죠. 순물질 중에도요. 얘기해 이제. 한 가지 원소로만 되어 있는 원소 물질이 있어. 그 원소 물질의 대표적인 게 산소, 기체, 질소, 기체, 철, 헬륨 이런 애들은 그 물질 안에 한 종류의 원소로만 되어 있지. 그런가 하면 네, 2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순물질을 우리는 화합물이라고 해서 원소 물질도 순물질이고 화합물도 순물질이야 라고 얘기했고요. 혼합물도 2종류로 나눠. 그렇죠. 고르게 섞여 있는 균일 혼합물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니? 용액. 균일 혼합물을 용액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균일 혼합물인 고체 상태의 균일 혼합물 뭐 있어? 알아야 돼. 합금. 그 합금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게 전기,
자, 액체 상태의 용액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 소금물, 설탕물, 또 뭐 있어? 소금물, 설탕물 빼고 밥탱이들, 소주, 식초. 그래서 그 다음에 암모니, 수. 암모니아는 수물질이지만 암모니아 수는 암모니아 수용액을 줄임말이야. 알겠어? 이런 것들이야. 그 다음에 기체 상태의 균형을 한번 공기. 그래서 얘네들은 싸다보기 용이라고 하는 거고요. 균일 혼합물과 반대말은 불균일 혼합물이 있어. 불균일 혼합물은 고르지 않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도 구분할 수 있어. 불균일 혼합물은 뭐가 있어? 건더기 있어. 그리고 불투명해. 알겠니?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우유가 균일 혼합물이 아니고 불균일 혼합물이야. 알겠냐? 흙탕물이 불균일 혼합물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엄마가 갈아준 과일 주스들, 과일 건더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불균일 혼합물의 대표적인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됐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를 일단 구별해야 될 거 아니야.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 뭐 해보면 되니? 맛봐요. 어? 맛봐요. 맛봤는데요. 맛봤는데요. 아무 맛도 없으면 무조건 순물질이야? 아니잖아요.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 구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뭐야? 끓는 점과 뭐 보면 된다? 어느 점 보면 된다. 됐어? 네. 액체 상태의 물질을 끓여요. 끓일 때요. 자, 끓고 있는 구간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뭐다? 순물질이다. 근데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경사진다면 뭐다? 혼합물이다. 됐냐?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걸 물이라고 하고 얘가 소금물이라면 물이 순수한 물일 때보다 소금이라고 하는 물질이 섞이면 원래 자신의 끓는 점보다 약간 높은 데서 끓면서 경사지겠죠? 얘가 10% 소금물이라고 시작. 그럼 20% 소금물은 이거보다 더 높은 데서 경사지면서 끓죠? 경사가 지는 이유는 끓고 있는 동안 계속 농도가 뭐해지니까? 진해지니까 그래. 알겠어? 네. 끓는 점은 이렇게 나타난다면 얼은 점은 거꾸로 나타나요. 물은 순수하게 0도이면 얼어야 되는데 소금물이 되면 0도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 얼적 경사지면서 됐어? 그래서 순물질일 때보다 혼합물이 되면 끓는 점은 원래 끓는 점보다 뭐해진다? 높아진다. 혼합물이 되면 됐어? 혼합물이 되면 어는 점은 원래 어는 점보다 뭐해진다? 뭐해진다? 낮아진다. 어는 점과 같은 말이 뭐라 했어? 녹는 점. 어는 점과 녹는 점은 낮아집니다. 끓는 점은 높아집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한강은 한겨울에 얼어요. 태평양 바다는 안 얼어요. 왜 그럽니까? 순수한 물은 몇 도면 얼는데? 0도면 얼죠. 이게 한강물입니다. 근데 태평양 바닷물은 소금물이죠. 훨씬 더 온도가 낮아야 얼는데 그 온도까지 잘 내려가지 않아. 그래서 바닷물은 잘 안 얼어. 알겠니? 이게 혼합물일 때 어는 점이 낮아지는 효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되겠어? 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동차에 부동액이라고 하는 거 알죠? 한겨울에도 얼지 않는 물을 넣어야 돼. 그래야 엔진을 차갑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순수한 물을 넣으면 안 돼. 알겠니? 혼합물을 만들어서 넣어야 한겨울에도 엔진을 차갑게 하는 물은 얼지 않겠죠. 되겠니?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겨울에 제설 작업할 때 도로에 뭐 뿌려? 제설제가 뭐야? 염화, 칼슘. 염화, 칼슘을 뿌리는 순간 그건 순수한 물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야? 혼합물이 되는 거지. 그럼 어느 점이 훨씬 더 뭐해져? 낮아져. 근데 아무리 한겨울이라도 그 온도까지 우리나라의 온도로 잘 내려가지 않으면 그걸 뿌려버리는 순간 그 눈은 뭐해? 녹아 얼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설제를 뿌리는 이유는 어느 점을 낮춰서 오히려 눈을 녹이겠다는 의도야. 알겠니? 이런 얘기고요. 아까 합금으로 만든 게 퓨즈라고 했죠? 그쵸? 네, 이건 혼합물이니까 퓨즈인 고체를 가열하면 얘는 뭐 하겠어? 고체가 뜨거우니까 뭐 하겠어? 녹겠죠? 자, 고체가 액체로 녹는 거니까 이거 무슨 점? 녹는 점. 혼합물을 가지면 녹는 점은 뭐해지니? 낮춰주죠. 그러니까 순수한 철 같은 경우에는 막 400도 돼야지 녹는다면 퓨즈 같은 경우에는 60도면 녹아?
이런 거야. 그래서 실제로 전류가 흐르면 내 핸드폰으로 전화해봤지? 조금만 있어도 핸드폰 뜨거워지지? 전류가 흐르면 회로 뜨거워지거든요. 근데 옛날엔 안전장치 없었을 때 그때 생기는 열 때문에 집이 화재가 나서 집에 막 불났단 말이야. 근데 여기다가 안전장치 퓨즈를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실제로 집이 불타기 전에 녹는 점이 낮은 퓨즈가 먼저 녹아서 끊어져. 그럼 우리 집에 과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되는 거야. 되겠어? 그래서 퓨즈는 녹는 점을 낮춘 거야. 제설제는 어느 점을 낮춘 거고 같은 말입니다. 알겠어? 이런 것들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라면을 끓일 때는 면을 먼저 넣어야 되니 스프를 먼저 넣어야 되니 스프를 먼저 넣어야 물이 훨씬 더 높은 온도에서 면을 빨리 익힐 수 있겠지. 뭐 이런 거다. 됐어? 그래서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을 보시는 거다 라는 얘기가 6-1의 첫 번째 나왔던 겁니다. 이제 특성이랑. 자, 그러면 이러한 물질이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 구별했더니 순물질이래. 그럼 나는 순물질 중에서도 어떤 물질인지 구별해야죠. 그럴 때 물질의 특성을 쓰는 거죠. 우리가 쓰는 물질의 특성은 겉보기 성질을 뺀 그 밀도, 용해도, 녹는 점, 끓는 점 요걸 가지고 물질을 구분하는 걸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물질의 특성 중에 첫 번째 밀도야. 밀도는요 2가지 의미로 해석해 놓는 게 가장 좋다. 밀도는 뭐다? 밀도는 입자의 빽빽한 정도. 됐어? 네. 밀도는요 그 안에 있는 입자들이 얼마나 빽빽하냐? 빽빽한 정도를 숫자로 표현한 거다. 근데 같은 물질이라도 고체일 때와 액체일 때와 기체일 때 빽빽한 정도가 같니 다르니? 다르니까 같은 물질이라도 상태에 따라 밀도는 다른 거야. 알겠어? 무슨 상태일 때 밀도가 제일 클까? 가장 빽빽한 거. 고체일 때가 제일 밀도가 크겠죠. 그 다음 액체, 그 다음 기체겠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네. 말해! 인력이 약해져서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될수록 부피가 뭐해지니까? 커지니까. 그래서 부피는 커져. 그럼 이렇게 설명하면 답은 절반만 맞다고 해. 왜? 밀도를 결정하는 건 부피만이 아니지. 부피와 질량이죠. 그럼 질량은 어떻게 되는 질량이죠? 네. 상태가 바뀌어도 질량은 변하지 않고 뭐하니? 일정한데 부피는 뭐해지니까? 커지기 때문에 밀도는 뭐해진다? 작아진다. 이렇게 설명해야 맞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이 순서대로 밀도가 커지지 않는 아이가 있어. 물만 예외야. 자, 물은요 어떤 상태일 때 밀도가 제일 커? 액체인 물일 때가 제일 밀도가 커요. 그 다음 고체인 얼음. 그 다음 수증기. 그래서 얼음은 물 위에 떠요 라고 얘기했죠. 됐죠? 그래서 밀도는 입자가 얼마나 빽빽한지 빽빽한 정도를 숫자로 표현한 값이고 그 밀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부피분의 질량이다. 됐니? 요거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밀도라는 걸 또 하나로 설명한다면 밀도는 물질이 뜨고 가라앉는 성질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밀도가 작으면 떠요. 밀도가 크면 가라앉고요. 그럼 찬 공기하고 더운 공기 중에 누가 더 밀도가 클까요? 찬 공기가 밀도가 커서 가라앉겠죠. 그러니까 에어컨은 어디다 설치해야 돼요? 위에다가 설치해야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전체를 다 차갑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에어컨은 위에 설치하고 난로는 아래에 설치하는 게 밀도를 이용한 방법. 알겠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밀도 계산하는 방법들, 얘네들의 의미 이런 것들 배웠어. 첫 번째.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피재는 저울. 부피는 모르신다. 이런 식은 질량재는 저울이고. 그렇지. 같은 소리 한다 이 썩을 놈들아. 부피는 눈금 실린다고 된다. 질량이 양팔 정도 된다. 질량의 단위. 쥐 같은 소리. 그람, 킬로그램. 그죠? 네, 우리는 화학에서는 그람 단위로 쓸 거예요. 부피재는 단위. 밀리리터. 네, 또는 세제곱 센티미터. 그래서 밀도 단위가 그람 퍼 밀리리터를 보편적으로 화학에서 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밀도를 계산할 수 있는데 이때 부피 볼 때 쓰는 눈금 실린더에
액체가 들어갈 때 실제로 액체 이렇게 안 들어가는 거 알죠? 네. 액체가 약간 이렇게 되는 거 아세요? 네. 어디를 읽어요? 어디를 씁니까? 아래를 읽어요? 위를 읽어요? 가운데를 읽어요? 맨 아래요. 네, 왜 맨 아래를 읽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떤 액체를 집어넣었을 때 액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때도 맨 아래를 읽어요? 이건 맨 위를 읽죠. 그러니까 실제로 액체의 눈금을 읽을 때는 항상 수평한 부분을 읽도록 약속해 놓은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일반적인 액체는 수평한 부분이 아래로 내려가 있어서 여기를 읽지만 수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위를 읽어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눈금은 수평한 부분을 읽기로 약속해 놓은 거다. 저 이거 나오는 건 어떻게 해요? 네? 저기 이렇게 읽으면은 아, 여기 빈 공간? 네. 그래서 여기를 읽을 때와 밀도값이 여기를 읽을 때 밀도값이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수호는 다 여기를 읽기 때문에 그게 다 고려된 내용이에요. 이거 이제 나중에 물리를 배우시면은 표면 장력이라는 걸 배워요.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밀도를 우리가 각각의 물질의 상태에 따른 밀도를 계산해 놓겠죠. 근데 그 중에서 기체의 밀도를 표현할 때만 뭐를 표현해줘야 된다? 압력이랑 온도와 압력을 같이 써줘야 된다. 기체는 부피가 쉽게 바뀌기 때문에 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밀도는 이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녹는 점과 끓는 점도 우리가 했었어요. 녹는 점과 끓는 점은 자, 끓는 점은 뭐가 뭘로 바뀌는 걸 끓는 점이라고 하니? 불러. 액체가 기체로, 기체가 액체로. 같은 물질이면 온도가 같죠. 이름도 같아요. 됐어? 자, 녹는 점은요?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건 녹는 점. 액체가 고체로 바뀌는 건 어는 점. 이름은 다르지만 온도는 반드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됐어? 다를 수 없습니다. 이름만 다르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선생님이 이렇게 해놓고요. 어떤 물질, 액체를 가열해서 어떤 애는 이렇게 끓어, 어떤 애는 이렇게 끓어, 어떤 애는 이렇게 끓어, 어떤 애는 이렇게 끓어. A, B, C, D, E, R 몇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입니다. C와 D는 같은 물질이라서. 같은 물질이면 끓는 점이 같기 때문이에요. 끓는 점이 제일 높은 거? A. 알겠죠? 네. 그러면 같은 물질인 CD가 끓기 시작하는 시간이 같지 않은 이유는? 양이 다르거나 같은 양이라면 불꽃의 세기가 달라서일 뿐입니다. 같은 물질은 양에 따라 끓는 점이 바뀌지 않는다가 핵심. 알겠어? 이런 것들도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물질마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다 다른 이유? 뒤진다. 그 인력 차이가. 그렇죠. 입자 사이의 인력의 세기 차이다. 인력이 셀수록 끓는 점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 되겠니?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물질, B라는 물질, C라는 물질에 끓는 점과 녹는 점을 줄게. 이거 가지고 특정한 온도에서 얘 무슨 상태야 라고 하는 거 판단하는 방법 기억나? 응? 어떤 애는요. 녹는 점은 100, 끓는 점은 300, 0, 100,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50 이렇게 돼. 그럼 선생님 뭐 그리라 했어? 온도계 하나 그리라 했어. 그치? 그래서 온도가 낮은 거부터 무슨 상태? 고, 에, 기. 여기 온도가 뭐야? 여기 온도가 뭐야? 녹는 점. 여기 온도 뭐라고 읽어야 돼? 끓는 점. 근데 우리 A는 이게 100이고 이게 300이야. 근데 상호는 몇 도니까? 20도 대략. 됐어? 그럼 20도는 어딨어? 훨씬 아래죠. 그래서 이제 고체성소 존재.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할 수 있지? 하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끓는 점과 녹는 점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이때요. 끓는 점은요. 양에 따라도 바뀌는 게 아니고 불꽃의 세기에 따라도 바뀌지 않아. 끓는 점까지 올라가는 시간만 달라져. 근데 나 물의 끓는 점이 100도가 아니고 100도보다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 거 기억나지? 끓는 점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압력이죠. 압력을 변화시켜라. 이 얘기예요. 됐어? 압력에 의해서만 끓는 점은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압력을 높이면 끓는 점은 높아져요. 이걸 이용해서 만든 게 압력밥솥이래요. 됐죠? 압력을 낮추면 끓는 점 낮아져요. 이걸 이용한 게 둥근 바다 플러스 그 뒤집어놓고 찬물 부었던 거 기억나? 이런 것들이죠.
됐죠? 이런 것들 기억해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용해도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자, 용해도는 녹는 정도를 숫자로 표현한 거죠? 근데 모든 물질 용해도가 뭐야? 용해도 얘기해봐. 용해도는 용매 특정 온도에서 물론 용, 매, 100g당 녹는 포화 상태가 될 때까지 녹는 용질의 그람수 알겠어? 네. 근데 우리는 그 용매를 주로 뭘로 쓴다? 뭘로 쓴다. 그래서 물 100g의 온도에 따라서 각각의 물질이 포화 상태가 될 때까지 녹는 양을 그래프로 그려놓은 게 용해도 곡선이죠. 맞아. 그래서 용해도 곡선을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 이 A라는 물질은 무슨 상태다? 포화 온도에 따라 용해도가 커지고 있죠. 온도가 높은 물일수록 더 많이 녹는 건 무슨 상태일 때 그렇다. 고체나 액체의 용해도가 그렇다. 이놈의 새끼들아. 기체의 용해도는 뜨거운 물일 때 기체가 잘 녹아? 사이다에 이산화탄소 많이 녹이는 거. 냉장고에 뚜껑 덮어 보관한다 그랬죠. 온도가 높을수록 녹는 양은 줄어드는 거. 이게 기체다. 됐어? 왜 기억을 못해? 되겠죠? 자, 그래서 용해도라는 건 이런 건데요. 사실은 고체나 액체는 뜨거운 물일 때 녹는 양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이 녹는 건 맞아. 그래서 근데 그거에 비해서 기체의 용해도는 기체의 용해도를 결정하는 거 뭐야? 얘는 온도만이 아니고 온도와 뭐야? 압력인데 온도는 뭐 할수록? 낮을수록 압력은 높을수록 이거를 여러분들 사이다 먹을 때 냉장고에 뚜껑 덮어서 보관하는 원리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 알겠어? 네, 그때 훨씬 더 기체가 잘 녹아. 알겠냐? 이 얘기 했어. 그래서 물질의 특성은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하시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했던 거 뭐냐면 이러한 물질들이 섞여 있어. 됐죠? 네. 그러면 섞여 있는 물질, 예를 들어 소금을 물에 녹였어. 그랬더니 소금물이 됐거든? 근데 나 이거 원래 상태의 소금과 물을 분리하고 싶어. 이걸 뭐라 그래? 이걸 뭐라 그래? 혼합물. 뭐라 그러니? 분리. 혼합물을 분리할 때 사용되는 물질의 특성이 뭐니? 혼합물을 분리할 때 사용되는 물질의 특성? 바로 얘네들이죠. 됐어? 이 성질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거야. 그 중에서 첫 번째,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가 가능하면 밀도차를 먼저 쓰는 게 맞죠? 간단하니까. 그쵸? 이게 안 되면 두 번째 뭐? 끓는 점차. 이게 안 되면 뭐? 용해도차. 그리고 마지막이 네, 확산 속도차를 이용한 크로마토그래피. 요거 사용하지. 그 중에서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중에서 기억나는 거야. 고체 A와 고체 B가 섞여 있어. 근데 밀도차가 있어. 얘네 분리할 거야. 예를 들면 모래와 스타일로폼이 섞여 있을 때처럼. 어떻게? 자, 그 물을 넣는다가 뭐야? 중간! 밀도에 뭐 사용하는 거야? 액체 사용하는 거야. 그쵸? 중간 밀도의 액체를 사용하는 이게 방법 이름이야. 그래서 중간 밀도의 액체 사용하는 방법 쓰시면 돼요. 자, 이걸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세 가지 불러. 쭉정이. 분리. 쭉정이와 뭐가 섞였는데? 좋은 겹시. 그러니까 좋은 겹시와 뭐 분리할 때? 쭉정이 분리할 때 중간 밀도의 액체 집어넣죠? 그 중간 밀도의 액체가 뭐야? 소금물 15% 소금물. 15% 소금물. 알겠어? 네, 또 싱싱한 달걀과 상한 달걀. 이거 어떻게 분리해? 소금물 15% 소금물. 이 썩을 놈들아. 그치? 그 다음에 모래하고 스타이로폼이 섞여 있을 때는 그냥 물. 알겠냐? 자, 근데
내가 이걸 15%가 아니고 35% 소금물에 넣었어. 어떻게 돼? 안 둘 다 가라. 둘다 떠요. 둘 다 둘 떠요. 다 떠요. 물의 밀도가 너무 커져서.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류 중 액체 A와 액체 B가 밀도차가 있어. 자, 이거 분류할 때 쓰는 방법. 분별 분별 깔때기 거. 됐어? 분별 깔때기 거. 자, 분별 깔때기에 넣어서 분류할 때요. 뚜껑은 열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반드시 열어놓고 분류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이걸로 분류할 수 있는 액체 뭐 있어? 물과 식용 네, 물과 식용. 또. 매 자, 액체 중에서 가장 밀도가 큰 액체가 뭐였어? 수 수은, 그 다음 사용화탄소, 그 다음 물, 그 다음에 기름. 됐어? 그러니까 물과 수은이 섞여 있어도 분별 깔때기로, 사용화탄소와 물이 섞여 있어도 분별 깔때기로, 사용화탄소와 기름이 섞여 있어도 분별 깔때기로. 알겠습니까? 얘네들은 섞이지 않는 액체들입니다. 알겠지?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기름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 아까 얘기한 식용유도 되고요, 석유도 되고요, 물과 기름이가 에탄올로 섞인다. 소주다. 정신 좀 차리자. 알겠어? 이렇게 된다. 자, 끓는 점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류요. 그 중에서 끓는 점은 액체가 기체되는 것도 끓는 점이고 기체가 액체 만드는 것도 끓는 점인데, 우리가 바뀐 교과서에서는 액체를 기체로 만드는 끓는 점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류만 나와 있는 상태. 됐어요? 자,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류할 때요, 우리가요 이 도구 사용하죠? 그래서 얘 이름이 뭐예요? 얘 이름이 뭐지? 둥근 오메가 이거 먼저 이거 불러야지. 가지 달린 둥근 플라스크. 됐어? 이거 이용하는 거야. 가지 달린 둥근 플라스크에 섞여 있는 액체를 집어넣어서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분류할 건데, 그 섞여 있는 액체가 누구라고? 이제 불러. 물과 에탄올. 쉽게 얘기하면 소주. 누가 먼저 끓어? 에탄올. 몇 도에서 끓어? 78도. 병신. 내가 아니라 그랬지. 원래 에탄올은 78도에서 끓는데 78도에서 얘는 안 끓어. 몇 도에서 끓어? 더 높아요. 더 높아. 물과 섞여 있잖아. 됐죠? 그래서 끓는 점 처음에 78도 아니다. 그거보다 높은 온도에서 수평하게 끓는다. 그래서 에탄올 다 끓고 나가면 그 다음에 물이 끓게 해줘. 몇 도에서? 정확하게 100도. 그래서 액체 혼합물은요, 이렇게 수평한 부분이 여러 개 생기기 때문에 수물질과 또 구분. 알겠어? 네,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이때 에탄올이 먼저 끓어서 나가요. 에탄올이 액체가 기체됐어요. 뭐지 말? 기화. 몰랐지, 이 새끼야. 아, 알고 있었는데 저 세수 한 번만 하고 갈게요. 세수해. 왜 갑자기 세수해? 아니, 갑자기 기화가 생각나지 않는 건 세수 때문이야. 예, 하이스트 건물만 오면 여기 앉아서 한 40분 정도만 있으면 그렇게 눈이 부들. 그게 하이스트 건물 때문이야? 네가 기화를 몰라서 그런 거잖아. 초5 때부터 그랬어요. 여기 초5 때부터 기화를 몰랐구만. 빨라 갔다 와. 이 건물 이상해. 초5 때 기화를 알았으면 천재였는데. 안 돼. 기화도 모르는 년들이 쉬는 시간 같은 소리 하고. 어떻게 기화를 모를 수가 있어? 그냥 생각이 안 났어. 서지야, 너 기화 알았어? 어이구. 요번에 과학 다 맞으면 A는 뜨는 거야? 아, 너네 다 90점대니까 뜨겠구나. 혹시 수행에서 말리지 말았어? 수술 다 하셨어요? 오. 수행한 일정 깎인 것 같아. 수행 5점 깎인 것 같은데. 수행을 왜 깎이냐? 아니 그 서술형 평가에서 그 서술형 평가 5단원을 1, 2, 3, 4를 전체를 다 봤는데 제가 전학을 와서 2, 3, 4밖에 안 봤어요 시험을. 아, 그 일단 중간. 중간고사 때부터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아예 소화를 아예 안 했어요. 전학교에서도 소화 앞까지 잘라서 소화 때문에 하겠어요. 전화 왔구나. 어디에서 왔어? 제주. 아, 제주에 있다 그랬는 거야? 근데 왜 제주 사투리 하나도 안 써? 그래서 그 여기 살다가 그 가족분들이 다 제주분들이시라
열어놔. 또 40분 후에 잘못 안 되잖아. 너 그리고 마스크 쓰지 마. 마스크 쓰니까 더 그래. 자, 보시면요. 둥근마다 플라스크에다가 집어넣고 끓일 때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거 에탄올은 78도보다 높은 데서 끓어야 정상. 알겠지? 그래서 액체가 기체되는 기화가 일어나. 자, 그럼 기화돼서 나가는 아이를 우리는 끓여서 다시 액체 상태로 모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체가 가다가 다시 액체가 되려면 여기 차갑게 냉각해야 돼. 그러려고 여기에 관에다가 찬물을 붓을 거지. 자, 찬물은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빠져나가게 해야 충분히 냉각된다. 위에서 아래로 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했고요. 갑자기 끌어넘치지 못하게 여기 뭐 집어넣어야 된다? 끓임 쪽 집어넣어야 된다. 알겠어? 그래서 에탄올을 이렇게 모아서 우리 분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액체들을 분류하는 방법을 뭐라 한다고? 중류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중류한 거야. 그 중류하는 방법 중에 간단하게 분류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가지 달린 둥근 플러스 방법을 이용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원유 분류할 때 쓰는 도구의 이름은 중류탑. 자, 중류탑은요. 끓는 점이 낮은 애가 위로 나오니 아래로 나오니? 위로 나오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외워야 되는 거 있죠? 불러. 자, 뭡니까? 가스. 그 다음 가솔린. 네, 그 가솔린을 여러분들 휘발유라고 하는 건데 원래 이름은 가솔린입니다. 가솔린을 외우시는 게 맞아요. 가스, 가솔린, 그 다음 등, 경, 중. 됐어? 네, 등유, 경유, 중유를 등, 경, 중. 됐어? 맨 밑에 있는 거 얘가 끓는 점이 제일 높아요. 됐죠? 아스팔트를 또 다른 말로 피치라고도 불러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끓는 점 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류하는 걸 증류라고 한다. 옛날에는 분별증류라는 단어도 썼었는데 분별증류라고 안 하고 요즘에 증류라는 단어만 쓰는데 너네 학교 선생님들은 분별증류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네, 그럼 다 증류를 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막 바뀌어가는 과정이라 어떤 학교는 쓰고 있어요, 분별증류를. 자, 그 다음에 용해도 차를 이용하는 방법 중에서 학교에서 배운 걸 얘기해봐. 이제 저번 주에는 안 배웠다 그래서 제가 대충 넘어갔는데요. 이제 용해도를 배웠어요. 걸음 했어? 걸음, 추출, 재결정. 체결점했어. 재결정. 자, 근데 걸음을 안 했다고? 프린트에 나오는 거. 자, 그러면 우리는 걸음 추출을 했니 학교에서? 그게 뭐? 추출이. 녹차 우려 마시기 내가 저번 시간에 안 했어요. 했어요. 네, 그럼 걸음하고 재결정만. 자, 걸음은 대표적으로 뭐라 그랬냐면 소금하고 나프탈렌 섞였어. 기억나니? 자, 얘네들 어떻게 하면 용해도 차를 이용해서 분류할 수 있어? 녹이고 이거를 누구로 녹일까? 물에 넣어서 녹아. 그럼 누가 녹아? 소금 소금이 녹고요. 나프탈렌 안 녹. 안 녹죠. 그러면 깔때기 장치를 해요. 이게 걸음 장치입니다. 됐어? 그래서 여기 부을 때 어떻게 부으라고? 이거 막대. 네, 유리막대 대고 거기다가 부어야 타고 내려가는 거야. 알겠어? 그래야 여기는 알갱이가 안 밀려 내려간다 그랬어.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부으면 여기 밑에 걸러진 용액이 뭐야? 소금 소금을.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건더기는 나. 나프탈렌. 이거죠. 자, 근데 저는 거꾸로요. 나프탈렌을 녹이고요. 소금을 안 녹이고 싶어요. 그 아까 기름 종류. 기름 아니거든? 에틸. 알코올이거든? 에탄올이거든? 아, 에탄올을 녹이면 돼요. 아, 알겠어? 네, 이렇게 하시면 된다. 되겠죠? 이게 걸음이다. 둘 중에 하나만 녹이는 거 걸음. 알겠어? 재결정은요? 둘 다 녹이는 거다. 둘 다 녹이는 거다. 됐어? 네, 둘 다 녹이는데요. 예를 들어서요. 한 놈은 뜨거운 물에 녹는 양의 차이가 별로 없는 소금. 한 놈은 온도에 따라 용해도 차이가 급격히 나는 질산칼륨. 근데 얘네들은 둘 다 물에 녹여. 됐어? 네, 그래서 소금도 질산, 칼륨도 둘 다 물에 녹여. 그러면 얘도 녹아, 얘도 녹아. 맞아? 네. 그러면 걸음으로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이럴 때는 재결정하는 건데요. 그러면 온도를 뜨겁게 해서 다 녹인 다음에 온도를 갑자기 급격히 낮추죠. 누구만 속출될 때까지? 질산칼륨. 질산칼륨. 항상 용해도 차이가 큰 얘만 속출되는 겁니다. 얘는 속출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됐어?
그래서 온도를 낮췄을 때 얘가 석출되는 양이 얼마야? 이거 계산하는 게 나오는 거야. 문해한테. 알겠어? 네, 그거 계산할 수 있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혼합물 분류하는 마지막 방법이요. 바로 확산 속도 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류하는 거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분필에다가 컴싸 묻혀가지고 해줬었죠? 이 방법의 이름이 뭐였어요? 크로마토그래피. 됐어. 네. 자, 얘는 확산 속도 차예요. 그래서 물이 올라가서 수정 사인펜을 물이 녹여.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색소가 타고 올라가는데 색소가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색소가 다르면 물을 타고 올라가는 속도도 다르다. 그래서 층이 생겨 그 층으로 분류하는 걸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거야. 이 크로마토그래피는 간단해. 아무리 극소량이라도 분류할 수 있어. 한 번에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 크로마토그래피로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약물 검사, 도핑 테스트, 임신 테스트, 그 다음에 당뇨 검사 이런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색소 분류 같은 거 이런 것도 또 해요. 되겠어? 여기까지 기억났으나? 네, 이걸 집에 가서 혼자서 이렇게 한번 쭉 해보시면 좋아요. 알겠어? 그 작업들을 오늘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그거 가지고요. 여러분들 숙제 해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숙제가 다 안 돼서 질문을 못하는 건 여러분들이 감수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책을 피시면요. 앞에 있는 얘기들은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같이 했으니까 여러분들 18페이지요. 19페이지 중에서 질문 넘길게요. 질문 있는 사람만 얘기하시면 돼요. 20, 21 넘길게요. 22페이지, 23페이지 24, 25 26 뭐요? 34번에 34번에 그래프는 수물질인 나포탈렌과 파라다이클로로벤젠 그 다음에 나포탈렌과 다이클로로벤젠 혼합물을 가열해서 얻은 가열 곡선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나포탈렌 수물질이고요. 자, 파라다이클로로벤젠 수물질이고요. 이거 두 개를 섞어놓은 게 가장 아래쪽에 있는 노른점을 낮춰놓은 나포탈렌 파라다이클로로벤젠 혼합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고체를 섞었기 때문에 노른점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혼합물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 디귿이요? 네, 궁금한 게 고체 혼합물은 순물질보다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한다는 무조건 옳은 거예요. 네. 아까 소금물은 반드시 물보다 끓는 점이 높아야 된다. 맞는 거죠? 그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한 게 퓨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26, 27 채점 쭉 하시고 틀린 문제 쭉 다시 본 다음에 질문할 거 있으면 체크를 별도로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쭉 넘어가면서 그거는 볼 수 있어요. 39번에 가하고 나요. 39번에 가를 보시면 그거 칼라가 아니고 우리는 흑백이기 때문에 명암 보셔야 되는데 자, 가는요. 코돈소 물질일까요? 아니면은 화합물일까요? 화합물이에요. 가운데 진한색 애석계 하나에 옅은색 두 개가 이렇게 붙어있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원소 두 종류가 1대2의 비율로 결합되어 있는 대표적으로 누구 생각하면 되겠니? 이산화탄소 또는 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이런 아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이 안에 원소가 몇 종류 있니? 8종류요. 같은 원소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산소 기체 또는 질소 기체 이렇게 봐야죠. 됐어. 그래서 이건 원소 물질의 소물질이고 얘는 화합물 형태의 소물질이다. 그리고 다는 혼합물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는 걸 찾아봐라 라고 했는데 적어도 4번 가시면 안 됩니다. 왜? 증류수는 혼소 물질이 아니라서 그래요. 증류수는 물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가시는 게 맞죠. 네? 증류수가 물이에요. 물은 얘죠. 가.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4번 하시면 안 됩니다. 5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화학식으로 쓸 수 있는 거 써놓고 보시는 게 오답을 적게 발생시키는 방법이죠. 넘어가죠. 28, 29. 48번이요. 48번이요. 48번에 디귿이 약간 네. 그리운 식용유와 물이 함께 있는 비커에 얼음을 넣었습니다. 자, 얼음은 물보다는
가벼운데 식용유보다 무거워요. 네, 그래서 중간에 껴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놓은 건데 이때 밀도의 크기는 밑에 있는 알게 밀도가 크니까 물이 제일 크고 그 다음 얼음, 식용유고요. 상온에서 시간이 흐르면 H가 점점 증가하니 네, 얼음이 물대니까 이 양이 증가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아닙니다. 그래서 얼음 위에 떠있는 물 위에 떠있는 얼음은 녹아봤자 이미 얼음이 들어가면서 물이 상승되어 있거든요. 물이 원래는 요만큼이었는데 얼음을 넣으면서 물의 양이 늘어나요. 얼음 때문에. 그래서 얼음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녹아봤자 요 상승시킨 요만큼이 얘가 녹으면서 추가된 물량이랑 똑같기 때문에 물 위에 있는 얼음을 녹아봤자 물 높이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디귿. 물과 식용유가 서로 섞이지 않는 것은 밀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맞지 않아요? 자. 맞아요. 밀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맞아요. 답에서 네. 디귿이 틀렸다고 돼 있어요. 네, 여러분들 맞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선행을 조금 더 하시면 밀도 차가 있어도 섞이는 경우가 있어요. 극성으로 보는 거거든요. 이제 그 얘기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우린 이걸 맞게 하실 때 그렇죠. 됐죠? 우린 이걸 맞게 합시다. 자,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섞이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교과 과정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디귿을 맞게 갑시다. 자,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뭘로 보시는 게 맞아요? 디귿. 자, 그래서 답을 새로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기억 디귿을 다르고 하세요. 여러분들 교과 과정은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고등 선행을 가면 디귿이 틀렸다라고 합니다. 자, 30, 31페이지 질문. 넘길게요. 32, 33 질문. 넘길게요. 34, 35 질문. 넘길게요. 36, 37 질문. 넘겨요. 자, 38, 39 질문. 88번이요. 88번이요. 자, 88번은 기체는 냉장고에 뚜껑 덮어 보관할 때 가장 잘 녹는다. 잘 녹아있는 걸 용해도가 크다. 어떤 실험관입니까? 어떤 실험관에 이산화탄소가 제일 잘 녹아있겠어요? B죠. 그래서 용해도가 가장 큰 거 B고요. 그럼 거꾸로 기체가 가장 많이 빠져나오는 걸 기체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기체가 가장 많이 빠져나오는 실험관은 뭡니까? 2죠. 근데 기포가 많이 나는 거는 네, 그게 기체가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생활에다 보면은 콜라 그냥 시원에 들면 뚜껑 연체하고 기포 다 빠져있던데. 그래서 그거는 기포가 생기어서 기체가 막 발생하고 있는 거고 이미 다 기체가 빠져나가면 기포조차 안 생기는 거죠. 근데 얘는 기체가 빠져나가는 그 과정을 보는 거예요. 다 빠져나간 구간. 그래서 기포가 많이 발생하는 건 기체가 잘 녹지 않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저그 뒤쪽에 81번 81번에 2번 81번에 2번 보시면 그래프는 여러 가지 고체 용해도 곡선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때 사용한 용매량은 물 100g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몇 번이요? 2번이요. 2번이요. 에탄올을 용매로 사용해도 용해도 곡선은 동일하게 나타납니까? 라고 했어요. 자, 에탄올을 사용하면 소금이 녹니 안 녹니? 녹아요. 안 녹아요. 그러니까요. 용해도 곡선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이해돼요? 용매에 따라 녹고 녹지 않음이 달라요. 지금 이거는 물에 대한 용해도 곡선을 그린 겁니다.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38, 39도 해결하신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40, 41. 자, 넘어갑니다. 42, 43. 넘어갈게요. 44, 45.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46, 47. 네. 48, 49. 발생이 텅스텐이 뭐 금속 이름이에요. 금속의 종류. 잘안 녹는 거예요? 금속입니다. 그 녹는다는 건 상태 변화를 얘기하시는 거야? 아니면 물에 대한 용도를 얘기하시는 거야? 녹는 게 고체가 액체? 열을 가하는 네, 녹는 점이 높아요. 아, 네, 금속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50, 51. 자, 좀 빨랐어요? 52, 53.
54, 55. 선생님이 영재 과거 애들을 수업을 주로 하다 보니까 내신에서 질문을 잘 걔네들이 받는 걸 귀찮아하고 좀 빨라요. 56, 57. 보낼게요. 58, 59. 그냥 궁금한 거를 물어보라고 하면 질문. 네? 네,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네, 60, 61. 59쪽에. 169번에 비교시요. 자, 169번 볼게요. 혼합물을 분류하는 방법인데요. 잘못된 거를 모두 찾아봐 라고 했어요.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작은 두 혼합물이 섞여 있을 때 용해도 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을 재결정이라고 한다. 자, 보면아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뭐 해야 재결정할 수 있냐? 봐야 돼요. 커야죠. 자, 온도에 따라 용해도 차이가 한 놈 이런데 또 한 놈도 이래. 분리가 되겠냐? 아니요. 안 된다.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류하려면 용해도 차이가 급격히 나야 된다고요. 됐어? 이럴 때 속출되는 건 A야 B야? 에이. A입니다. 알겠어? 네,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커야 되고요. 혼합물을 분류할 때는 그 물질의 특성 차이가 큰 걸 이용해서 분류합니다. 작은 걸 이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부분 고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도가 커진다. 물에 잘 녹는 고체 혼합물을 물에 넣고 가열하여 모두 녹인 다음 냉각하면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작은 물질이 먼저 결정으로 나오니? 작은 물질이 먼저 결정으로 나오니? 아니죠. 큰 물질이 결정으로 나오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불순물이 섞여있는 고체 물질에서 순수한 용질을 얻을 때도 이 분리법이 활용되는데 예를 들어 연변에서 소금 얻는 방법이 옛날에 썼던 대표적인 재결정이야. 우리 바닷물 증발시키면 하얀색 알갱이 나오지. 그게 소금이야? 너네 7단원에서 배웠죠. 바닷물 증발시키면 소금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염류가 나와. 그 중에 77%만 소금이고 나머지는 인간이 먹으면 안 좋은 것들 나와. 그러니까 백설이나 제일제당 같은 회사에서는요. 염전에 있는 그 염류를 사가지고 가서 순수한 소금으로 정제한 다음에 우리한테 팔아야 되잖아. 그 정제하는 과정이 이 과정이야. 재결정. 알겠어? 네.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염전에서 얻은 소금에서 순수한 소금을 얻는 과정이 대표적인 거다 맞는 거고요. 용해도 차를 이용한 또 다른 분류 방법은 혼합물에서 특정한 성분 물질만 잡기 좋죠. 특정한 성분 물질만 뽑아서 얻어내는 걸 뭐라 그러니? 속출. 아니요. 아. 이거 뭐라 그럴까요? 아, 녹차에서 추출. 맞아요. 녹차에서 타우린만 우려내는 거, 특정한 물질만 뽑아내는 걸 추출이라고 하는데 이걸 여러분들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넘어가 볼게요. 자, 60, 61은 없어요. 자, 요즘에 가장 히트하고 있는 문제가 175번입니다. 이번에 과거 입시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네. 넘길게요. 자, 서술형은 여러분들 풀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나영이는 풀어왔고, 그치? 네, 풀어도 돼요. 사실은 저는 이제 과거나 연재들은 무조건 서술형 먼저 풀어라 얘기하거든요. 이게 오답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 되는 친구들은 반드시 서술형 풀어볼 수 있게끔 하십시오. 자, 공식적인 질문은 여기까지 받았는데요. 이거 말고도 질문이 있는 거 있어요? 책 중에서? 돼요? 괜찮습니까? 자, 테스트 먼저 보고요. 자, 시험지는 3개를 드리고요. 시간은 15분을 드릴 테니까 시간이 좀 빠듯할 겁니다. 보십시오. 15분을 드립니다. 설정은 알았네요. 저 15분으로 풀 수 있어요.
단원이요. 물질의 특성 6-1 그분 네. 그걸로 그냥 보셔야 돼요. 그러면 봐야 된다고. 음.
지호 다 풀면 얘기해줘. 지호 말고 다른 사람들 중에 못 푼 사람 있어요? 없죠. 자, 우리가 이제 다 푼 사람들은 들어요. 12월 12일 날 과학 시험이라 학원에서는 12월 11일 날 직접 보강을 해드립니다. 12월 11일 날은 수요일이고요. 수요일 날은 2시부터 10시까지 직보가 가능하고요. 2시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우리가 10시에 직보를 마감해야 되니까 최소 8시까지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2시부터 8시 사이에 올 수 있는 시간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나영이는? 저 2시에 그 국어인데 언제 끝낼지 몰라요. 제가 끝낼 때까지 잡아봅시다. 근데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고요. 대략적인 8시? 8시. 네, 해놓을게요. 제가 그때까지는 꼭 나와볼게요. 네, 맞아요. 큰일 났어요. 너무 오래잖아. 지아야, 너는 직보 안 하고 시험지만 받을게요 라고 해도 시험 돼요. 또 8시. 네, 일단 8시에 해놓고 혹시 변동 있으면 다음 주에 와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보명이는? 3시요. 3시. 지호는 얘기할 수 있을까? 저 국어 직구도 잘 몰라가지고. 일단 8시로 잡아볼게요. 네. 네. 이 사람들은 옆에다가 밀어놓고 아까 교재 못 푼 거 풀고 계시면 돼요. 지원은 빨리 마무리해 주시고요. 어느 문제 다 풀리는데 색출하는 거 안 풀려요. 응? 색출하는 게 방법이 모르겠어요. 아까 교재 본교재에도 속출이 안 풀려 있어요? 일단은 문제를 푸셔야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6-1이라고 써져 있는 시험지 있죠. 그거부터 다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에 1번에 4, 2번에 5, 3번 5, 4번 4, 5번 2, 6번 2, 7번 4, 8번 2, 9번 2, 10번 4. 6-2번 다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요. 마우스를 새로 샀는데 마우스가 제 말을 안 들어요. 신기하게 선생님. 자, 1번부터요. 1번에 3, 2번에 4, 3번에 2, 4번에 3, 5번 3, 6번 5, 7번 2, 8번 5, 9번 3, 10번 2. 시험지마다 각각 마진 개수를 쓰시면 돼요. 10개 중에 몇 개. 다시 3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마우스는 누구의 말을 듣는 걸까요? 이놈의 스킬. 1번에 1, 4, 2번에 4, 3번도 4, 4번에 3, 5번 1, 6번 2, 7번 3, 8번 4, 9번에 2, 10번에 4, 11번 5, 12번 3, 13번 3. 자, 저한테 순서대로 6-1, 6-2, 6-3 마진 개수를 순서대로 불러주시면 돼요. 마진 개수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개수 다 세셨는지 확인 되셨을까요? 6-3만 문제가 13개죠. 네. 자, 나영이 순서대로 8, 10, 11, 8, 10, 11, 열하나. 지호 순서대로 8, 8, 11. 8, 8, 열하나. 지아 순서대로 10, 10, 11, 10, 11. 틀린 거 보고 계세요. 보명 순서대로 17, 12, 10, 7. 마지막이 11이 11, 열하나. 자, 이렇게 했어요. 첫 번째 시험지, 두 번째 시험지, 세 번째 시험지 틀린 거 볼 수 있는 시간 3분 드릴 테니까 보시고 그리고 나서 한꺼번에 질문 받을게요. 지호는 지금 과학 선행은 어떤 단계에 있지? 저 통합과 어느 선생님 수업이니? 성함이 기억이 안 나요. 정영채 선생님, 김준호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야 남자 선생님이야? 여자선생님. 그러면 정영채 선생님이랑 뭐 거의 카톡방에 나와 있으시죠? 신남주 선생님이 아, 예, 신남주 선생님. 보명이는 과학 선행 어디 하고 있니? 2년 전에 통과 끝났었어요. 아, 그리고 지금 과학을 하나도 안 하고 있어 이 정도가?
2년 동안? 물론 하고 싶은데 나영아, 너는 과학 선행 어디까지 했니? 사랑을 중3까지 끝났어? 하고 있어. 그 코어스를 듣고 있어. H3. 근데 그 방향 코어스를 네. 언제 끝나? 너 김경호 선생님 수업이지? 네, 저희 2월쯤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중에서 과거 생각하는 친구가 누구니? 우린 없어. 네. 자사고 세상. 보명이랑 어디 생각하는 거니? 하나구나. 저 외고는 애가 안 되죠. 아, 마영이는 외고야? 지호는 어디 생각하니? 저는 생각하는 거 없고 엄마가 생각하는 건 많아요. 그럼 엄마가 입실하셔야지. 자, 틀린 거 보셨어요? 이제 저하고 6-1부터 확인 좀 하죠. 자, 6-1에 10문제 있습니다. 10문제 중에서 먼저 앞 페이지에 있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제가 설명할 게 있을까요? 저 네. 6번, 10번. 자, 그럼 뒷면으로 넘어갈게요. 뒷면에 6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질문할 거. 6번, 10번이요. 6번, 10번이요. 6번의 답을 뭐라고 하셨어요? 저 2번. 아니 2번이요. 5번. 6번의 답 5번이요. 네. 자, 6번 보시면요. 여러 가지 물질을 분류하는 과정, 이게 요즘에 가장 유행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한 종류의 물질이니? 라고 물어봤던 얘기는 순물질이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을 때 예라고 하는 쪽은 순물질이 가야 되는 방향이고요. 아니다는 혼합물이겠죠. 그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니? 라고 했을 때 예는 화합물이죠. 그래서 가는 화합물, 나는 원소 물질. 그 다음에 고르게 섞여 있니? 라고 했을 때 얘는 균일 혼합물, 아니오는 불균일 혼합물. 이렇게 가거든요. 자, 그랬을 때요. 지호하고 정답의 차이점은 기억이냐 니은이냐가 차이점인데요. 기억 보시면 가와 나에 속하는 물질들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녹는 점이 다르다. 당연하죠. 물질의 종류가 다르면 녹는 점 정확하게 다릅니다. 물질의 특성이니까. 자, 2번 보시면 소금은 나에 해당하냐? 라고 했는데 나는 원소 물질입니다. 소금은 염화나트륨 NaCl이에요. 화합물입니다. 되겠니? 지호 된 거야? 어디가 화합물이에요? 네.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에 예라고 해야 화합물이죠. 자,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우리 주변에서 순물질과 혼합물을 활용하는 예로 옳지 않은 거 찾아라 그랬는데 지호 답은 몇 번이니? 저 2번이요. 라면을 끓일 때 수프를 먼저 넣으면 더 높은 온도에서 끓기 때문에 면이 더 빨리 익는다. 자, 이게 왜 틀린 것 같은데요? 그냥 뭔가 순물질이랑 혼합물이랑 거리가 먼 것 같이 생겼어요. 우리 아까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았나? 라면 끓일 때 면을 먼저 넣을래? 스프를 먼저 넣을래? 스프를 먼저 넣으셔야 끓는 점을 높이죠. 그래야 온도가 뜨거우니까 그 안에 있는 면이 더 빨리 익는다. 이게 혼합물의 끓는 점 모름을 이용합니다. 솔직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5번, 10번에 틀린 거 4번이요. 납과 주석, 납도 금속, 주석도 금속 고체입니다. 고체를 섞으면 가열하면 녹죠. 녹는 점은 훨씬 더 순물질보다 뭐해진다? 낮아진다. 그걸 이용해서 만든 게 퓨즈다. 그렇죠? 그래서 녹는 점이 높아가 아니고 낮아입니다. 아 그것 때문에 쓰인 거였어요? 그게 틀린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6-2번 볼게요. 6-2 자, 6-2의 첫 번째 앞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4번 2번, 4번이요. 그
그림은 어떤 고체 혼합물의 용해도를 나타낸 것인데요. 곡선에 딱 걸려있는 A, C, E 보이세요? 이거 무슨 상태라고 해야 돼요? 포화, 포화. 그럼 B는요? 과, 과포화. D는요? 불포화. 불포화. 이렇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용해도는 포화 상태일 때 녹는 양이니까 A, C, E가 용해도 양입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라 라고 했는데 고명희는요 2번 답 뭐라고 하셨습니까? 2번이요. 2번 답 2번. 자, A의 용액을 20도로 냉각시키면 이라고 했어요. 물 50g당 그랬는데 보명아 이 그래프는 물 몇 g을 기준으로 그린 거니? 100g. 그럼 물이 50g이니까 녹는 양이 얼마? 140. 지금 거기 있는 양이 얼마? 절반이겠죠. 네. 그래서 71이라고요. 이해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요. 4번 보시면 D 용액. 자, 이 4번의 별표. 자, 이 그래프에 나와 있는 왼 그 세로축에 써져 있는 건 용질의 그람 수입니까? 용매의 그람 수입니까? 용액의 그람 수입니까? 이거 다 다른 말인 거 아시죠? 용매, 용질, 용액. 어떤 겁니까? 용질. 용질이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에다가 물을 타면 소금물이 돼요. 이때 소금 됐어 10g을 물 90g에 녹이면 소금물 100g 돼요. 그 중에서 용질은 10g 녹아 있고요. 용매는 90g 있고요. 용액은 100g이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용해도는 무조건 물 몇 g에 100g에 녹는 양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됐죠? 자, 그럼 거기 볼게요. 거기에서 보시면 D 그랬으니까 찾아가십시오. D는 몇 도냐면 80도입니다. 자, 80도에서 D를 보시면 불포화 상태예요. 자, 용액 362g. 용액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여기죠. 소금물, 그죠? 여기죠. 이게 362g 있대요. 그리고 용질은 얼마 있냐면 176g을 더 녹이면 과포화 용액이 되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D 용액이 있는데요. D는 80도니까 80도에서는 꼬맹아 물 100g에 물질 몇 그램 녹아요? 85. 물질 몇 그램 녹아요? 82. 아니요. 포화가 되려면 몇 그램까지 녹일 수 있어요? 아, 160. 169까지 녹여서 됐어. 포화를 만들 수 있는데 실제로 녹인 건 얼마밖에 안 된다? 81밖에 안 녹였다. 그러면 보면아 이거 더하시면 실제로는 물 100g에 81g 녹였으니까 용액이 얼마 있다는 얘기예요? 181g 있어야 정상이죠. 근데 여기 얼마 있대요? 181이 아니고 얼마 녹였대요? 362. 이거의 몇 배? 2배. 2배. 근데도 D 상태래. 근데도 D 상태래. 무슨 말일까? 얘는 물 100g에 81을 녹였어야지 돼. 그러면 이거여야 돼. 근데 나는 이 D를 362g을 가지고 있는 D래. 어떡하면 돼? 물도 2배. 녹는 양도 2배. 그래서 162에 200g 있으면 됐어요? 요양 나오는 거 알죠? 그리고 상태도 D 상태 그대로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상태에서 물 100g일 때 이런 모습이야. 물 100g이 아니면 200g이면 여기 있는 값을 2배 하시면 돼. 물이 50g이면 여기 있는 값을 절반으로 하시면 돼.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표에 있는 양을 그대로 볼 건지 아니면 이 표에 있는 이 세로에 있는 양을 2배로 크게 해서 볼 건지 절반으로 줄일 건지 그거 결정은 물의 양이 얼마 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알겠어? 이걸로 확인하는 거야. 보면 이 문제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물량이 100이 아닐 땐 되게 힘들어요. 근데 물량이 100이 아니고 200으로 직접 주면 그나마 괜찮아. 근데 물량을 주는 게 아니고 용액의 양을 주면 이게 물이 100 있다는 얘기인지 200 있다는 얘기인지를 환산해야 돼. 알겠어? 그래서 항상 나오면 표에 있는 양을 써라. 용액까지 써라. 그리고 주어진 용액을 보면 그 양이 똑같으면 물 100 있다는 얘기다. 근데 그 양이 2배면 물이 200 있다는 얘기다. 그 양이 절반이면 물이 절반 있다는 얘기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이게 가장 난이도 높은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녹였을 때요. 과포화 용액이 되니?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는요. 포화 용액이 되려면 80도에서는 물 100g에 얼마 녹여야 되는 거냐면 물 100g에 169가 녹아야 됩니다. 그럼 물이 200g 있으면 얼마 녹아야 정상이니? 200g 있으면 얼마 녹아야 정상이니? 300 얼마? 38 됐어? 네. 이렇게 만들면 포화. 이거보다 더 많으면 과포화야. 알겠어? 근데 잘 봐. 내가 조금 이만큼 녹아있는데 여기다가 얼마를 더 녹일 거냐면 176을 더 녹인대요. 합해 보세요. 얼마? 300 얼마입니까? 38 얘를 똑같죠? 그럼 과포화가 아니고 뭐예요? 포화 상태죠. 됐어? 그래서 과포화가 아니고 포화 만든 거예요 라는 얘기예요. 이 문제는 집에 가서 한 번 더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가장 하이 레벨은 이 문제였고요. 이게 상암중학교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상암중이 난이도가 되게 높은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2번하고 아까 몇 번이라고 했어? 네. 2번 하나? 2번하고 4번. 자, 4번. 표는 질산칼륨과 염화나트륨. 이제 이 정도가 기본적인 스타일이거든요. 질산칼륨과 염화나트륨의 온도에 따른 용해도를 나타낸 건데 80도에 물 50g. 자, 밑줄 쳐. 50g이래. 근데 위에 있는 표는 물 몇 g이라고 써 있어? 네, 물 100일 때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표는 물 100g의 녹인 양이다. 근데 실제로는 난 물 50g밖에 없다. 그러니까 표에 녹은 양의 절반밖에 못 녹는다. 이 뜻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물 50g에 질산나트륨 60과 염화나트륨 10이 섞인 혼합물을 녹인 후에 0도로 냉각합니다. 거름장치로 걸렀을 때 거름종이 위에 남아있는 양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큰 애가 남니? 작은 애가 남니? 큰 애죠. 누가 더 큽니까? 질산고라. 네, 그럼 거기서만 답을 찾으시면 돼요. 염화나트륨을 쳐다보지도 마세요. 자, 그러면 실제로 얘는요 80도의 뜨거운 물에 녹였다가 얘를 0도로 냉각할 거야 이 얘기거든요. 근데 석출은 질산칼륨 하나만 석출됩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자, 근데 이 질산칼륨은요 물이 만약에 100g 있다면 그 표를 봐야 되니까 물이 100g 있다면 80도에서는 질산칼륨은 170.3까지 녹았다가 0도에서는 13.6만 녹아 나머지 석출될 거야 이 얘기야. 근데 물이 50 있다면 절반이죠. 얼마 녹습니까? 85.15g 녹이고 그치? 이걸 냉각시키면 얼마? 6. 얼마입니까? 8까지 녹는다는 얘기야. 맞아? 이 얘기지? 자, 근데 실제로 녹인 건 여기까지 녹일 수 있지만 나는 녹인 건 실제로 85.15가 아니고 얼마 녹을까? 나는 질산칼륨 얼마요? 60g만 녹이겠다. 거기 그렇게 써있어요. 그쵸? 60g만 녹이겠다. 그리고 나서 0도로 낮추면 0도에서 얼마까지밖에 못 녹아? 6.8. 그러면 60에서 6.8을 빼야 돼. 그럼 석출량이 나오겠죠?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63.2g이 나오죠. 알겠어? 고명하대? 네. 자, 물량이 100이 아니고 50이기 때문에 조절이 필요하다. 알겠습니까?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석출량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부터 8번까지 질문. 혹시 8번에 5번. 5번 8번에 5번이. 8번에 5번이요? 네. 네. 그게 네. 용액이 아니라 용매여서 틀린 그렇죠. 거죠. 네. 되겠어요? 넘길게요. 9번, 10번에서 질문. 얘는 괜찮아요. 석출량이 제일 골때였어요. 자, 그 다음에 6-3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6-3에서 1번부터 4번까지 질문. 괜찮아요. 5번부터 8번까지 질문. 8번이요. 자, 8번은 신목중학교 문제입니다. 20도씨의 물 A부터 D까지가 모두 섞인 혼합물을 분리하기 위해 아래 실험을 순서대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이 4개가 있어요. 이거 4개를 다 분류하고 싶어요. 자, 얘네들의 물질의 특성 보여드렸어요. 밀도, 끓는 점, 녹는 점. 됐죠? 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A와 B는 섞이지 않아요. 왜? 밀도가 달라서 이런 얘기죠.
자, C는 물질 A에 녹고 B에 녹지 않아요. 용해도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서 A에는 녹고 B에는 녹지 않아요. A, B를 액체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C는 고체로 보시면 됩니다. 자, D는 물질 A, B에 모두 녹지 않습니다. D도 고체로 보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혼합물을 거름장치로 거른다. 자, A, B가 서로 섞여 있어. 자, 근데 자, A, B가 섞여 있지 않구나. A가 밑에 있고 B가 위에 떠. 왜냐면 밀도차가 있는 액체 혼합물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밀도가 달라서요. 밀도가 큰 애가 가라앉습니다. 자, 그러니까 밀도가 큰 A가 밑에 가라앉아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B가 떠요. 자, 그리고 C와 D를 넣는데 C는요 어디에 녹냐면 A에 녹아요. 그러면 C는 여기에 녹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D는 A, B에 둘 다 안 녹아요. 둘 다 안 녹는데 밀도는 11.34로 제일 커요. 그럼 D는 여기에 가라앉아 있는 건더기야. 맞아?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층이 지어 있다. 자, 그러면 이때 첫 번째 혼합물을 거름장치로 걸러줘요. 그럼 누가 뭐 걸러줍니까? D. 그쵸. D가 걸러줍니다. 자, 거른 용액. 그러면 이 D를 뺀 나머지가 거른 용액이야. 이제 얘만 남았어. A, B, C. 맞아? 네. 거른 용액을 기억에 넣은 뒤 마개를 닫고 층이 나일 때까지 기다린다. 자, 이 기억은 누굴까? 바로 이죠. 분별갈등이죠. 됐죠? 분별갈등에다가 넣고 됐죠? 네. 자, 세 번째 마개를 열고 밸브를 돌려 아래층을 비커 니은에 받고 자, 아래층을 받는데 자, 아래층에 누구 내려와? A랑 C. 그렇죠. A와 C가 내려오죠. 됐죠? 네. 그리고 중간층을 버린 뒤 나머지 C를 비커 D에 담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랬을 때 혼합물에서 물질 C는 가장 아래층에 있다. 혼합물에서 가장 아래층에 있는 건 C가 아니고 누굽니까? D죠. D. 그죠? 네, D라고 하시는 게 맞고요. 저 이거 그냥 궁금한 건데 네, 만약에 여기에서 A랑 C가 섞였잖아요. 네. A랑 C가 A에 녹은 거예요. 아, 거기 녹았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섞인 게 아니고요. C가 A에 녹은 거면 네. 그 C A는 물로 보시고요. 밀도가 B는 기름으로 어떻게 보시면 되는 돼요. 거예요? 네? 밀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만약에 액체면 밀도에 따라 층이 생겨요. 근데 한 놈은 액체고 한 놈은 고체죠. 그러면 그거는 녹고 녹지 않는 성질에 의해 결정돼요. 됐어. 예를 들어서 물보다 소금은 밀도가 크지만 녹아요. 그래서 섞이는 겁니다. 근데 물보다 스타이로폼 밀도가 작아요. 근데 안 녹아요. 그래서 뜨는 겁니다. 만약에 걔가 녹았으면 그냥 녹아버리지 뜨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요. 이해해요? 네. 자, 그 다음에 2번. 과정 1에서 물질 B가 분리됩니다. 과정 1에서 분리되는 건 B가 아니고 D입니다. 자, 3번. 기억은 스포이드니 아니요 분별 깔때기로 바꾸셔야 돼요. 4번. 비커 니은에 담긴 물질은 혼합물입니까? 라고 하는데 니은에 담겨 있는 건 C와 A가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혼합물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비커 디귿에는 A만 남아있다? 맞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비커 D에는 중간층을 버린 뒤 나머지를 비커 D에 담는다. 나머지를 비커 D. 비커 D에 있는 건 A가 아니고 B입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근데 가장 위에 떠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맞는 건 4번만 가시면 되겠어요. 자, 9번부터 13번까지 마지막 질문 12번. 12번. 자, 12번은요. 지호야 몇 번으로 했니? 2번이요. 자, 2번 보시면요. B의 밀도가 A의 밀도보다 커서 가라앉죠. 아, 되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요. 나영아 13번에서 뭐라고 했니? 자, 2번. 세 종류의 플라스틱 조각이 있습니다. 혼합물과 같이 분리하려고 합니다. 이때 플라스틱 조각과 나머지 물질의 밀도를 아래표와 같이 나눴습니다. 자, 기억 디귿 단계에서 A에 들어갈 물질이 뭔지를 볼게요. 자, 그 중에서요. 플라스틱 혼합물을 물에
물에 넣으면 무엇이 떠오르면 채로 분류한다. 자, 물에 넣었을 때 뜨는 건 물의 밀도가 얼마입니까? 1. 1보다 작은 애가 뜨겠죠? 자, 근데 에탄올은요. 액체죠? 네. 물에 섞이죠? 얘는 뜨는 게 아니죠? 네. 네, 뜨는 건 누굽니까? 우유통. 우유통이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유통이 떠서 그거를 채로 걸러내시면 되고요. B를 넣어 액체의 밀도를 CD가 먼저 떠오르면 채로 분류한다. 자, B를 넣어. 실제로요. 우유통은 떴는데 나머지 가라앉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를 띄우고 싶어요. 그럼 물의 힘을 더 크게 해줘야죠. 그럼 물에다가 뭐를 타면은 물의 밀도가 커집니까? 물에다가 뭐를 타면 물의 힘이 세집니까? 그래서 우리 아까 탔었죠. 뭐? 소금이요. 물에다가 소금을 타면 탈수록 물의 밀도가 커져요. 그래서 가라앉아 있던 애를 띄우게 합니다. 그쵸? 자, 그래서 물에다가 소금을 녹이면 B를 넣어 액체의 밀도를 높여야 떠오르는데 뭡니까? 소금을 넣어서 밀도를 높이면 가라앉아 있던 누구는 뜹니까? 밀도를 높여 누구를 먼저 띄운다. 나머지 중에서 먼저 뜨는 게 누굴까요? 밀도가 작은 요구르트통이 먼저 뜨겠죠. 그래서 네? 뒤 만든 거 아니에요? 아, 네. 네? 아니, 뭔 말이에요? 네, D 맞아요? 네. 네, 틀린 거 찾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틀린 거는 B에 넣어야 되는 건 에탄올이 아니고 소금이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요. 요즘에는 이런 식의 문제들이 대단히 핫하다. 잘 봐야 된다. 생각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니야. 아니 뭐 용매나 용액이 같은 단어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거, 정확도를 높이시는 연습들을 하십시다. 자, 선생님이 2시간에 걸쳐서 저번 시간에 했던 것들 복습도 해드리고 질문도 받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테스트 받습니다. 잠깐 10분만 쉬었다가 오늘 진도 10부분을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끊었다.